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 시절 우리의 청춘을 사로잡으며 무대를 호령했던 연극계의 별 영원한 아그네스 배우 윤석화님께서 향년 69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는 광고 카피 한 줄로 온 국민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그 지적이고 세련된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화려해 보였던 그녀의 삶 이면에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치열하고 때로는 처절하리만치 뜨거웠던 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뇌종양이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환자복 대신 무대 의상을 고집했던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오늘 고 윤석화 배우의 69년 인생을 깊이 있게 추모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계에 의존한 연명을 거부하고 온전히 나답게 죽을 권리를 선택한 그녀의 철학입니다. 윤석화 씨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만은 무자비했고 의료진은 수술 후 이어지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라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약 기운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과정을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바늘을 주렁주렁 꽂고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모습은 내가 아는 윤석화가 아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맑은 정신으로 내 육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다 가고 싶다. 이 얼마나 결기 있는 다짐입니까? 실제로 그녀는 투병 중에도 삭막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매일 아침 향긋한 쑥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인들을 맞이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면 진통제 대신 간절한 기도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이란 패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엄숙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LG 아트센터 무대에 휠체어를 타고 올랐던 5분 남짓한 시간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는 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영혼을 토해냈습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제야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화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배우로서의 자존심이자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절절한 모성애입니다. 윤석화 씨의 삶에서 연극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무거웠던 존재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해 키운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톱스타가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다. 결혼 후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는 이를 버려진 아이들을 내 아이로 품으라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003년생 아들 김수민 군을 생후 4개월에 품에 안았고 2년 뒤에는 딸 김수희 양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각종 구설수로 인해 그녀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투병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후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그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훗날 아이들을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 내려갔던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네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4070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화 씨 역시 그 거센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던 건 자식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국 연극계에 씨앗을 뿌리고 떠난 정미소의 영원한 여주인으로서의 업적입니다. 윤석화 씨는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척박했던 한국 연극의 토양을 일군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대학로에 사비를 털어 세운 소극장 정미소는 돈 안 되는 실험 연극들이 숨쉴 수 있는 산실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월간지 객석이 경영난으로 폐간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인수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박수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녀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뮤지컬이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올리비에 상을 받았을 때 전 세계는 한국 연극의 저력에 놀랐습니다. 이 모든 영광 뒤에는 고인의 남모를 눈물과 막대한 경제적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한국 연극계의 미래와 후배들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무대 조명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유지를 남긴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예술에 온전히 바친 참으로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이제 별이 된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계 여성 3인방으로 평생을 함께한 든든한 버팀목 배우 박정자님. 무대 위에서 동고동락하며 한국 연극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막역한 친구 배우 손숙님. 입양 당시 누구보다 기뻐하며 지지를 보냈던 배우 김희애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늘 꽃다발을 보내오던 후배 이영애님. 투병 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동시대 문화계를 이끌었던 국민 배우 안성기님. 잡지 객석 인수 당시 큰 힘을 실어주었던 가왕 조용필님. 고인을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했으며 공연 연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가수 싸이님. 고인의 카리스마를 동경해온 배우 최민식님과 마지막 투혼을 곁에서 지켜본 대선배 신구 선생님, 그리고 황정민, 송승헌, 구창모, 유희열님 등 수많은 문학의 선후배들이 슬픔 속에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되짚어본 윤석화 배우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연명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선택하여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살다간 용기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둘째, 입양을 통해 혈연을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였습니다. 셋째, 소극장 정미소와 잡지 객석을 통해 한국 예술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족적을 남긴 예술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에는 그녀가 남긴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감춰져 있던 강철 같은 의지, 그것은 아마도 주어진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화 배우님,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고통 없는 하늘나라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영원히 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울림이 되었다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추모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밝혀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